네, 안녕하세요. 초등학교 전문 상담 교사 따뜻한 리스너입니다. 제가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께서 선생님 그 표현법 정말로 좋은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라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. 사실 이런 표현법들도 저도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책을 보면서 알게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상담쌤의 표현법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좀 소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은요, 가장 처음으로 소개를 해볼 텐데요.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휘뚜루 마뚜루 엄청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바로 척도 질문입니다. 이 척도 질문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먼저 척도 질문이란 어떤 것이냐면요. 우리가 이런 거예요. 이렇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너 마음이 지금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겨본다면 지금 내 마음은 몇 점 정도일까?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우울한 아이라면 내가 우울한 마음이 10점 만점에 10점이 최고로 우울한 거고 1점은 정말로 우울하지 않다라는 거라면 내가 지금 우울한 마음은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? 라는 거고요. 똑같이 이거를 불안한 마음, 그 다음에 좀 뭔가 무서운 마음, 두려운 마음, 나의 스트레스 또는 내가 지금 편안한 마음의 정도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휘뚜루 마뚜루라고 썼는데요. 이렇게 아이들에게 점수로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. 과연 이렇게 점수로 물어보면 무엇이 좋을까요?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봤어요. 첫 번째는 변화를 눈에 보이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. 아이들이요,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, 우리 마음이 굉장히 정서라는 게 좀 추상적이잖아요. 뭔가 두렵다, 무섭다, 공포스럽다, 뭐 떨린다, 불안하다, 우울하다, 라는 게 좀 추상적이어서 눈에 딱 잡히는 느낌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뭔가 우울한데 이 우울함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우울함이 굉장히 커져 보여요. 그래서 제가 어떤 말도 했냐면은 이 바늘구멍도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크게 보이는 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는데요.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하나를 뚫어지게 살펴보고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 굉장히 커져 보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나 굳이 내가 우울한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를 굳이 크게 볼 필요도 없죠. 그렇다면은 이거를 조금 더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내가 우울한 마음이 일주일 전에는 10점 만점에 한 8점이었는데 지금은 한 7점 정도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게 1점 줄어든 거잖아요. 그러면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.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변화를 척도 질문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끔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눈에 보이게 한다라는 점이 첫 번째 좋은 점이고요.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라도 아이들이 조금 더 명료하게 할 수가 있어요. 아, 내가 지금 불안한 마음이 10점 만점에 한 6점이구나. 라면은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멍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구멍을 잘 메꾸는 게 중요하다면 이 구멍의 사이즈를 명확하게 알고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잘 메꿀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는 게 훨씬 더 좋겠죠. 여기 구멍이 났어. 어떡하지?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해결에 초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럴 때 응용 표현법이 어떤 게 있을지 한 3가지 정도만 알아볼 텐데요. 이 척도 질문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.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. 아이가 얘기했을 때 지금 불안한 마음이 한 10점 만점에 한 8점이에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. 어머, 10점이 아니구나. 10점이 내가 정말로 불안한 건데 10점 만점 중에 8점이구나. 그러면 8점인 이유는 뭐야? 어떻게 10점이 아니라 8점이 될 수 있었어?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럼 아이가요,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나름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뭐 그래도 완전 최악은 아니고 뭐 그래도 내가 뭐 어떤 건 또 잘한 것도 있고 누구도 뭐 있으니까 뭐 친구들도 도와줄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또 나름 찾는단 말이에요. 10점이 아니라 8점인 이유를.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8점이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이거를 좀 점수를 크게 확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고 자신의 문제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
방법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. 아, 10점이 아니라 8점이네? 라는 식으로 좀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좀 확실히 알 수 있도록. 그 다음에 또 이럴 수도 있겠죠. 아, 예를 들어서 마음이 조금 불안한 게 10점 만점에 한 예를 들어서 4점이라고 한다면 절반 이하네? 5점보다 낮네?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막 엄청나게 불안한 건 아니네?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점수에 대해서 너 위치가 그 정도인 이유는 무엇일까? 10점이 아니라 8점인 이유는 5점보다 낮네? 그 이유는 무엇일까? 라는 식으로 좀 응용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. 아, 그러면 너가 지금 불안한 게 10점 만점에 8점이라면 몇 점 정도면 괜찮아질 것 같아? 라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1점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요 1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. 한 5점?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면요 뭐 엄청나게 괜찮아, 막 내가 불안감이 하나도 없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어느 정도 불안감이 있어도 그게 5점 정도면 괜찮다라는 말이거든요. 아,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도 반응을 해줄 수 있겠죠. 아, 1점이 아니라 5점 정도면 괜찮아지는구나.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그러면 우리가 8점에서 5점이라면 뭐 3점만 줄이면 되네. 그럼 어떻게 하면 3점을 줄일 수 있을까?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죠. 만약에 3점이 너무 커 보인다면 우리가 여기서 딱 1점만 줄인다면 어떻게 하면 1점이 줄어들 것 같아?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때 물어보는 거죠. 혹시 선생님이 뭐 도와줄 건 없어?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들에게 뭔가 나의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서요.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전에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. 그 전에는요. 엄마가 뭐 도와줄 거 없어.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엄마가 이렇게 해볼까?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대화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해결도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. 하지만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. 왜냐면 아이들은 계속 이러잖아요. 아니야. 아, 몰라. 막 이런 식으로 짜증나. 막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결에 참여하지 않는데 이렇게 척도 질문을 사용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몇 점 정도면 괜찮아질까? 그럼 이때 우리가 딱 1점만 줄이기 위해서 딱 1점만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8점에서 5점으로 3점 줄어들어요. 그러면 5점 정도가 되면 지금이랑은 무엇이 또 달라질 수 있을까?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. 그러면 어떤 게 도움이 되냐면요. 아이들이 그러게 내가 8점이 아니라 5점 정도라면 어떤 게 조금 더 좋아진 걸까? 그때의 내 모습은 어떨까라고 자연스럽게 성공스러운 자기의 이미지, 자기가 무언가가 편안해졌을 때의 자기의 이미지에 집중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뭔가 표정도 더 많이 웃을 것 같고요. 발표도 더 많이 할 것 같고요. 학교 생활도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그런 행동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겠구나. 그런 부분을 좀 키워보면은 어쩌면 5점에 더 잘 다가갈 수도 있겠네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점수가 되면 어떤 점이 달라져 있을까? 그 달라진 내 모습은 어떠할까? 라면서 그 성공을 한 자신의 이미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뭔가 응용 표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척도 질문을 쓸 수 있고 이게 왜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응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이때 좋지 않은 게 있어요.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막 뭔가 점수를 매긴다고 해서 너 오늘 좀 7점인 것 같아. 너 오늘 6점인 것 같아는 완전 안 좋습니다. 우리는 이거를요. 아이들의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응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. 아셨죠?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점, 척도 질문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거. 이때는 아이들이 점수를 직접 매겨야 되고요.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.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데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매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척도 질문, 정말로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좀 잘 활용한다면 아이들과의 대화에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또 다른 쉬운 표현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